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뭐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계약 때문에 아예 하이브를 못 벗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영원히. 뉴진스 카피해서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해요.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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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Z.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네, 1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지 2주 만입니다. 판결을 보면 일단 멤버들이 주장한 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10가지의 계약 해지 사유를 뉴진스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소송은 뉴진스의 완패다 이렇게 분석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뉴진스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들을 보면 일단 계약 당사자인 어도어와 뉴진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닌 어떤 간접적인 이유로 주장된 사례도 많았고 설령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어떤 계약 해지 사유로서 주장된 부분,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불충분하다 내지는 설령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어떤 계약 해지 사유로 볼 만큼의 신뢰 위반 행위가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한이에 대한 무시해라는 폭언 역시 한이가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의 입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판단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게 다른 관련 사건들이나 아니면은 유사한 사건들에도 의미가 있는 어떤 지표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유가 뭐냐면요.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뉴진스 측에서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특히 민 대표의 독립을 위한 어떤 여론전이 먼저 기획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진스가 어떻게 보면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일진데 이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신뢰훼손을 이유로 주장한다는 것은 일부러 분쟁을 심화시킨 뒤에 위약금 없이 계약의 어떤 의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중히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들은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2심과 3심을 가더라도 1심 판결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뭐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진스 측에서 1심을 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제출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어떤 신뢰관계를 파탄했다 내지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적인 어떤 계약관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뢰 파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일응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중대한 어떤 신뢰관계의 파탄이 있을 때만 해지의 사유로 비로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시로 인정됐던 사례들을 보면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중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 예를 들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라든가 뭐 성상담을 요구했다라든가 이 정도에 이르러야지 많이 인정이 됐던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뉴진스 측에서 주장하는 뭐 성과를 폄훼했다라든가 어떤 다른 걸그룹의 컨셉 도용을 방치했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신뢰관계의 파탄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을 가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멤버들이 모두 소속사로 돌아오겠다는 게 이제 다시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소송과 뭐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항소를 다 기한을 넘겨서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1심 판결로 그대로 확정됐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1심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템퍼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그 아이돌 그룹들이 다른 기획사와 접촉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제시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일부러 분쟁을 심화시킨 뒤에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설령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면 약정된 사유 내지는 법정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신뢰 파탄을 위한 계약 해지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멤버 5명 중 2명은 어도어가 복귀를 발표했고요. 3명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복귀 의사를 밝힌 경로가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복귀 여부에 대한 이 나머지 3명의 입장이 기획사, 그러니까 소속사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민지, 한이, 다니엘 이 3인방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설령 소송에서는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어도어 측에서도 이 멤버들에게 투자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5인방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어도어로서도 좋기 때문에 이 분쟁이 길어져봤자 어도어에게 어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복귀의 조건이라든가 시점, 방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율한 다음에 5명이 한꺼번에 소속사에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남은 3인방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성급하게 법무법인 명의로 이렇게 복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장차 이 5명이 어도어에서 활동할 때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